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안가릴리입니다. 사안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슈 분석과 함께 관심 종목들을 제가 미리 정리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진의 사안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이슈 내용과 관심 종목들을 골라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80% 이상의 확률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과 전략들 상세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말씀드렸던 이슈들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그래도 빠르게 좀 급등세가 나오는 편에 속하는 종목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같은 불안한 세상에서 천천히 모아갈 만한 주식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주제는 무엇이냐? 제약바이오 길게 보면 3배 대박 터집니다. 매년 20% 성장하는 이 종목 무조건 사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뉴스를 간단하게 볼 거고요. 제약바이오 시장 최근 뉴스 브리핑 그리고 대표 탑3 종목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전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반드시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시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장 첫 번째 뉴스 기사입니다. 바로 뭐냐면 최근에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내년에 미국의 엄청난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미국의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미국 경제 매체 CNBC가 현지 시간 보도했다. 존슨 호키스 응용경제학 교수인 스티브 한케는 내년에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면서 이유는 5개월간 M2 성장이 전혀 없는 데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를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2는 현금, 예금, 적금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시장의 광의 통화, M2의 전체 통화 공급량 및 향후 인플레이션의 지표로 사용된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유럽이죠. 하루 만에 말바꾼 푸틴 유럽 전체에 공포 휩싸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 현실로 벌어졌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을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금지급 문제를 이유로 프랑스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차단하려고 했다. 독일도 사한강 공급을 중단한다. 난방 수요가 더 많은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한 유럽 각국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가스 대란이 나오고 있죠. 근데 가스 공급이 끊기면 뭐가 문제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게 되면서 더욱더 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죠. 지금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큰 위기에 빠졌는데요. 중국 8월 제조업 지수가 49.4를 기록했습니다. 두 달째 경기가 위축됐고요.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그래도 중국은 경제를 살리고자 경기 부양책 정도는 펴줬는데 그만큼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 될 만큼 중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큰 문제죠. 부채가 터진다 만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 이후에도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파산을 막을 것 같은데요. 이걸로 이게 정책 자금도 꽤 많이 뿌려준 막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흐름도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불안한 경기 시장이죠. 불안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주식시장이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시장이에요. 이렇게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니냐면 좀 조심해야겠다. 조금 안전한 종목이 올까? 안전한 종목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바로 뭐냐? 중장기적으로 내가 눌림목이 나와도 천천히 계속해서 매달 모아갔을 때 결국 2배, 3배 여러분들 장기간 투자했을 때 2배, 3배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안전한 종목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간에 급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장기로 천천히 탄탄한 매출과 실적, 이 업종의 성장과 함께 급등할 만한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나씩 둘씩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가장 안전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뽑혀나온 게 첫 번째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미국 업종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전기차 최근에 신규 공장 투자도 많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배터리 공장도 계속 짓고 있죠. 그리고 신규 지금은 기술 개발 위해서 지금 R&D 투자도 계속되고 있는 게 바로 어느 시장입니까? 바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 개발 등에도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 기업들은 단기간에 눌릴 수는 있어도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그 시장 규모가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큰 파이로 기대되는 만큼 지금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와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업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이미 웬만하면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차전지가 좋은 거. 자, 그런데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하면 어떻습니까? 널뛰기가 굉장히 심하고 재료는 굉장히 좋으면 크게 급등하지만 급락도 크게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가 안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약바이오에 큰 변화가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볼게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제약바이오 10곳 중 8곳은 R&D 투자 새 먹거리 발굴 총력전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보시면 상장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크게 늘렸다. 평균 10곳 중 8곳이 투자 비용이 증가했다. 주요 기업 중 절반가량의 R&D 투자를 10% 이상 늘렸다. 신풍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R&D 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30곳의 상반기 R&D 투자 비용이 1조 1,4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3% 정도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7% 증가시켰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62% 증가시키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만들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장,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실제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제약바이오 10곳 중 7곳 직원 증가, 보령 삼바 20% 이상이 늘었다는 내용인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중 7가량은 직원 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 이상 크게 증가한 가운데 녹십자는 상위 상장사 중 유일하게 직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22년 반기보고서 토대로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50개 직원 수를 살펴본 결과 총 직원 수는 4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증가했다. 직원 수로는 2,161명이 늘었다. 50개사 직원 중 수가 가장 증가한 곳은 37개사 감소한 곳은 13개사였으며 지금 현재 2개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직원 수는 지난해 96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7명보다 43명 늘어났으며 1,000명 이상 직원 수를 거느린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같은 16곳이다. 그래서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매출을 1조 원 돌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지금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한 4,329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4명이나 늘어 인원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주력 사업인 CMO 부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의 안정적인 매출 실적을 가져가주는 핵심 사업이죠. CMO 부분에서 코로나19 위탁 생산 등 수주가 증가한 데다 지난 4월 바이오젠으로부터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전량 인수해 연결 대상 자회사로 편입하여 직원 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어 종근당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지금 현재 2,421명, 녹십자가 44.4% 감소한 2,336명으로 뒤를 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직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방금 전에 기사 내용을 보셨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8월 29일 날짜로 나왔던 기사예요.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이 기대된다. IBK 투자증권은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업 이후 11년 만에 올해 연매출 2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이 7,500억 원을 달성을 예상했다. 와, 이거 영업이익 비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출도 매출인데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합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건 다양한 비용들을 제외한 순수 이익이죠. 이게 영업이익에서 뭐 좀 더 빠지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뭐 지금 현재 비중을 보시면
한 20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대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매출 잘 나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항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5대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올해 2분기 기준 CMO 사업의 수주 잔고 대략적으로 42억 달러, 연간 신규 수주 10억 달러 가정 2025년까지 누적 1,100억 달러가 예상이 된다. 정확하게 110억 달러죠. 110억 달러가 뭐냐면 14조입니다. 14조예요. 기업 하나가 14조예요. 바이오시밀러는 2021년도 해외 판매 기준에서 1조 4천억 매출 달성, 바이오시밀러의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관건이다. 2029년까지 미국 내 블록버스터급 시밀러 파이프라인 4개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다만 시밀러 경쟁 구도 심화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은 불가피하다. 여태까지 영업이익이 너무 잘났죠, 여러분. 좀 줄어들어도 되는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수요 대비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CMO 시장과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시밀러 시장이라는 지금 이중 도전 과제에 증명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중장기적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며 특히 규모의 기반의 초격차 전략을 넘어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 체질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중장기적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CMO 시장을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통해서 가져가고 신규 성장 동력은 신약 개발을 통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CMO인데 도대체 CMO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죠. 이게 도대체 뭔데 그러냐라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CMO란 무엇인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CMO가 뭐길래 제약바이오 대세됐나? CMO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CMO 사업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위탁 생산하는 겁니다. 위탁 생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주문을 해주면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반도체 만들어줘 라고 설계를 하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이 바로 CMO 위탁 생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탁 생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약품 CMO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서 의약품을 위탁 생산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글로벌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관 프로세스 설리번에 따르면 글로벌 CMO 시장은 2019년도 13조 원을 기록했으며 연평균 13.7%를 성장해서 2025년에는 지금 현재 28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글로벌 CMO 시장은 일부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해외 몇몇 개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SK그룹, ST판, 바이넥스, 코릉생명과학, 동국제약, 경보제약, 펜젠 등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그룹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CMO 시장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허들이 넘기, 문턱이 넘기 굉장히 쉬운 사업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과거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업계 사람들 말고는 잘 몰랐던 내용인데요. 뭐냐면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화학물질관리법이 2022년도 2월 18일 날짜로 지금 이제 시행된 법입니다.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에 및 환경을 위해를 방해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보시면 엄청나게 그냥 좋고 좋은 내용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화학약품을 이용하는 이 기업들은요. 어떻게 얼마나 약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갔는지를 보고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약 바이오를 어떻게 만드는지, 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상 어느 정도 공개될 수밖에 없다. 한 80%가 공개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에 뭐가 얼마나 들어갔고 뭐를 조합해서 만들었는지가 이미 다 공개해버리면, 국가한테 보고해버리면 그게 사실상 제약 바이오 설계도랑 뭐가 다릅니까? 그죠? 거의 80%, 90% 가까이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전부 다 공개가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공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집니다. 이런 공개가 되게 될 경우 물론 특허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보호를 받는 신약 제품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위탁 생산하거나 이런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모두 다 공개되는 거죠.
자, 이런 공개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규모의 경제를 하는 기업들, 규모, 엄청나게 깐깐한 기준을 통과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하고 기업 기술이 공개가 돼도 그 사업에서 가장 싼 단가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단기간에 적자가 나더라도 망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누가 가장 유리해요? 치킨 게임을 가더라도 누가 가장 유리해요? 그죠?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요, 아무나 뛰어들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지금 SK가 뛰어듦으로써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삼성바이오로직가요, 정말 진심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바 세포 유전자 CDMO 공장 착공 사실상 보류, 배경은 이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최근에 잠시 보류됐던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해당 기사 내용이 최근 CMO 시장을 제대로 지금 현재 적어놓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가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 개발 사업의 전략 수정에 나섰다. 본격적으로 뛰어들기에는 시장이 아직 충분히 커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앞다퉈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사업에 뛰어드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은 인천 송도에 약 3,000평 부지에 지금 현재 MMP를 지으려던 계획을 사실상 보류했다. MMP는 다양한 형태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형태의 공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은 지난해 1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1에서 4 공장이 있는 제1캠퍼스, 이미 여러분들 4개 공장을 지었습니다. 길에 건너 있는 자두리 부지이다. 부지 매입 후 올해 1월 지금 현재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 대표는 지금 현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5공장은 MMP로 건설할 계획이라며 연내 착공하겠다고 이야기했었다. 이 계획은 반년 만에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달 약 10만 평 규모의 제2캠퍼스 부지가 추가 매입하면서이다. 회사는 제2캠퍼스의 기존 1, 2, 4 공장과 마찬가지로 항체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5공장을 짓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별도 부지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 용도의 5공장을 지으려던 기존 계획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제2캠퍼스 내 5공장 착공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읽어보시면 공장을 아예 안 짓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MMP를 짓지 않는다는 거지. 나머지 다른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공장 그대로 지어보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지금 이제 CDMO의 시장에 파이 규모가 충분히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공장을 짓는 데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알려졌다.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 관계자는 제2캠퍼스 부지의 매입과 맞물려서 전반적인 전략에 변화가 생겼다며 MMP 건설의 계획에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가 MMP 건설을 하려고 사들인 부지는 매입 후 9개월째 공터로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새롭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1, 2, 4 공장과 마찬가지로 항체의약품이 생산될 예정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체의약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뭐죠? 백신이죠. 예, 맞습니다. 예, 백신입니다. 백신 같은 것들이 더욱더 많이 생산이 되겠죠. 적극적인 SK와 바이오벤처, 다른 국내 업체들을 앞다퉈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SK그룹이 적극적이다. SK그룹은 투자형 지주사인 SK는 지금 현재 CDMO의 통합법인을 통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회사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연초 미국에 있는 지금 현재 기업에 대략적으로 4,200억 원을 투자했다. 규모가 너무 크죠. 앞서 사들인 프랑스 지금 현재 회사에서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 업체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세포 유전자 업체인 지금 현재 바이오 센트릭을 약 900억 원에 인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가 MMP 같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 공장을 당장 짓기보다 항체의약품 생산을 지속하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추이를 보다가 똘똘한 매물이 나오면 M&A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항체 치료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며 굳이 돈 잘 버는 기업의 시장을 놔두고
시장이 아직 크지 않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사업에 전력을 분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졸림 대표는 바이오의 USA에서 초기에 많은 회사들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 공장을 지었지만 이제는 매물로 내놓고 있다면서 2024년까지 자본시장 사정도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CDMO 회사들은 앞으로 2년간을 자체 수익을 버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라면 그러면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시장이 무르익고 나면 CDMO 시장,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 시장도 또다시 열릴 것으로 현재 보여져요. 안 그래도 매출이 잘 나고 있는 현재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 성장이 가능한 시장을 현재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출이 너무 탄탄합니다. 앞으로 속도 조절만 해주면 이보다 더 좋은 시장이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기업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겠습니다. 매출을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게 뭐 업계 전문가가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도 딱 보면 알죠. 2017년도 이후부터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쭉 성장세가 미쳤습니다. 그죠? 거의 미쳤습니다. 매출이 거의 뭐 여러분의 30% 이상 증가하고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2023년도, 2024년도까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시기에도 매출 성장 예상치가 거의 독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닙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이 함께 위탁 생산을 하고 다음 시장을 바라보는 똑같은 기업들도 매출 성장이 대폭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너무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와, 영업이익이 무슨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거의 40% 가까이 돼요. 40%가 넘는 거죠, 지금 이게. 40%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이런 새로운 자금, 영업이익을 낸 자금을 가지고 신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이 해당 기업들의 성장이 머지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다. 이런 시장이니만큼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최근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워낙에 거품이 낀 적이 없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거품이 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증시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 삼성 그 지금 최근 증시 볼까요? 증시 보시면 코스피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증시 작년 7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내리깔고 다 제대로 반등한 적도 없는 계속해서 하방 시장인데 비해서 한국의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죠? 그죠? 빠질 때 좀 같이 빠졌지만 반등을 누구보다 더 잘해줬고요. 실적이 견조하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만큼 좋은 기업 없고요. 이만큼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 천천히 모아갈 만한 주식이 거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고점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항상 이런 자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라고요? 주가 상승은요, 기대감에 상승합니다.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저가가 형성되는 건요, 매출이 같이 성장했을 경우입니다. 기대만큼 실적이 성장하면 주가는 새로운 저가를 형성하고요. 이런 새로운 저가는요, 계속 우상향합니다. 지금 매출 실적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저가가 서서히 높아져 온 것을 여러분에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차 저가, 2차 저가 자리 나오다가 3차 저가, 새로운 저가 자리가 형성된 거죠. 매출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죠?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 이후에 거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거품이 이제 슬슬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최근 시장에서도 빠지다가 가장 강하게 반등한 주식 중에 하나가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점을 주목해 봤을 때 역시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해당 저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저는 유지해 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박스권 저가 구간 이하로 내려오면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큰 자금들, 나는 분할해서 천천히 좋은 주식들 천천히 모아가고 가장 안전한 주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기업이 신규 신약 시장까지 여러분들께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신규 신약 개발까지 넘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큰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쪽 기업들 꼭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보다 시장의 위기에도 강하게 버텨줄 겁니다. 꼭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는 걸 추천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이것까지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최근 시장에서 환율 문제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간단하게 보시면 물론 등락폭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외국인 보유 수량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보이시죠? 예. 외국인 보유 수량이 계속 늡니다. 그쵸? 예. 이보다 더 깔끔하고, 물론 등락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보다 더 깔끔하게 계속해서 수치가 증가하는 기업은 몇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을, 중장기적인 투자는 이런 기업들을 모아가셔야 된다는 거.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 모아갈 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제 옛날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과거의 삼성전자가 이 옛날 이 저점 자리에서 이제 막 성장이 시작했을 때, 반도체가 이제 막 투자해서 성장하고 매출이 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타이밍을 생각해 보시면서 제2의 삼성전자가 될 만한 기업이다. 우리의 정말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니까 꼭 관심을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너스로 이 종목 드릴까 말까 좀 고민해 봤는데, 한미약품 정도까지 같이 관심주로 넣어두세요. 제약바이오 일정 있을 때마다 강하게 튀어주고, 해당 기업도 매출 실적 좋고 외국인 수급들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예, 깔끔하게 이 상태에서 이 하락장 시장에서 우상향 보여준 기업 몇 개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잘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매집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최우선이고요. 나는 자금이 좀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미약품, 그리고 그럼에도 난 자금이 좀 남는다 하시는 분은 SK바이오사이언스 정도까지 매집해 보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난 이런 중장기 종목 좋다. 근데 난 좀 단기적으로도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급등, 무료 1일 추천주, 1일 급등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 분석, 무료 시황 분석, 그리고 무료 지금 기업 급등주 포착 자료 등 최근에 주목하셔야 될 만한 테마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자료로서 무료로 올려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신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무료 설치하시고요. 앱스토어, 아이폰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다운로드 받는 곳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 설치하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 분석, 당일 상한가 분석 시황 분석입니다. 급등주 포착 자료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유익한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께 지켜보시면서 많은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급등 추천 종목 굉장히 좋아하시죠. 확률 80%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꼭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